네,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29일 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좀 많은 응원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셔가지고요. 그거 하나하나 보면서 좀 많이 좀 저도 응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힐링도 되고요. 책을 많이 읽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 누가 또 이렇게 막 사식 넣어주시듯이 책도 넣어주시고, 예, 그런 일들이 있네요. 아무튼. 어, 참 일생에 이런 경험을 또 안 하겠지만 아무튼 처음 한 경험이고요.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평소 때보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떠올리면서 그분들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시간이 생겨서 그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7월 5일 날 이제 낮 12시로 풀리니까 그때까지 아무튼 잘 있다가 건강하게 나가서 예, 또 본연의 모습으로 또 답사 많이 다니고 네, 또 좋은 것들 많이 취재해서 많이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뉴스, 좋은 정보, 좋은 강의, 좋은 뭐 칼럼들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 회원분들, 빠숑의 세상 답쓰기 블로그 이웃님들, 회원님들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아마 이렇게 좀 저한테 좋아요 누르신 분들, 응원 댓글 해주신 분들은요, 아마 오늘은 더 행복하실 겁니다. 예, 그럼 아마 이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2021년 6월 29일 화요일자 뉴스 브리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평소 때보다는 이렇게 부동산 뉴스가 많진 않아요. 지금 이슈가 여러 가지 좀 다른 이슈들이 있고 정치적인 이슈들이 오히려 많은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상반기 때 예고를 했었잖아요. 이제 2021년 하반기 되면은 내년에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정치인들이 그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이 판세들을 가져가려고 굉장히 언론 프레이드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공약들, 선거 공약들, 경제적인 상황들 다 아마 내년 선거에 집중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인사이트를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 진심이 아닐 수도 있고요. 진심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내년에 표를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한 예,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는 것들이 오히려 이 부동산 시장에 나오는 정책들이나 뉴스들을 보시는데도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정말 철저하게 실수요층들이 소외가 되어 있고 실제로 이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당장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뉴스 브리핑을 보시는 들으시는 분들만큼은 정말 합리적이고 손해를 보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뉴스 브리핑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매일경제신문 첫 번째 기사입니다. 내 집은 대체 어디에? 수도권 아파트 평균 7억 넘었다. 야, 7억이라고 하면요.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 같아요, 느낌이. 저는 아직도. 왜냐면 2017년도가 그랬으니까. 근데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경기, 인천. 경기하고 인천 중에서도 싼 지역들 구축까지 합쳐서 7억이 넘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넘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자가로 주택을 갖고 계신데 여러분들 주택이 7억이 안 된다? 그러면은 중간 이하 주택에 살고 계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만큼 좀 많은 집들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내 집이 7억이 넘어. 그냥 그거는 그냥 평균이고 보통이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뿌듯할 일도 아니고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냥 시장이 그만큼 올랐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진행되었다. 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가격이 한 달 새 2.2%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울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진 않았고요. 피부에 체감하는 것만큼은 실질적으로 경기도하고 인천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 경기도하고 인천의 시장이 언제쯤 안정화될 것인가 가지고 수도권 시장의 좀 안정성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도 그럼 서울은 안정이 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이 불안하니까 경기도 인천이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거래량은 전세 월세는 계속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하든 다시 계약을 하든 그것도 하나의 계약일 텐데 주택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세 월세는 늘 그 거래 비율이 비슷할 겁니다. 그쵸? 그것들이 뭐 줄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됐다라고 며칠 전에 제가 칼럼도 써드렸었죠. 정부가 그렇게 발표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들이고요. 전월세들은 크게 떨어지지도 크게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 이런 거래 빈도를 봐야 되는데 아마 매매 거래 빈도 같은 경우는 줄었을 것 같아요. 줄 수밖에 없고 왜 그러냐면 잘 팔지 않을 테니까 일단 파는 순간 이사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여기서 지금 평균 7억이 넘었다라고 하는 건 매매 가격입니다. 거래량이 감소하고 결국은 꼭 이사를 가야 되고 조금 비싸지만 혹은 많이 비싸지만 그 가격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 매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경기 인천은 오르고 있고 서울은 오르고 있진 않지만 서울이 오히려 더 불안해 보인다. 왜냐면은 경기도 인천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거래할 만한 매물들이 충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있는데 서울은 없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시황일 것 같아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공급 부족 GTS 호재 집값 뛸 때 경기 날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울 집값 뛸 때.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만큼 서울하고 경기도의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가 더 많이 오를 수 있었던 것들이지 만약에 경기도랑 서울이랑 붙어 있는데 서울을 역전해서 경기도가 넘어간다. 물론 그런 지역들이 있죠. 거의 뭐 서울급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은 그럴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다음은 어김없어요. 경기도가 빠지든지 서울이 오르든지 할 텐데 지금 경기도가 빠질 분위기는 아니죠? 그럼 서울이 더 오르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그렇게 또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돈이 이렇게 많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할 수 있는 사람들만 거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부자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이 없으면 거래를 못하는 것들이고 하급지로 가는 것들이고요. 상급지로 갈 수요층들은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충분히 많다라고 봐주시는 게 이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KB 국민은행에서 월간 시장 동향이 나왔는데 서울 집값이 1년 새 30.7%가 올랐대요. 경기 집값이. 1년 동안 30.7%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예, 굉장히 많이 오른 거고요. 억소리 나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일 텐데 지금 2016년도 10월 달에는 4억 원이었었는데 2021년 6월 그러니까 5년 만에 거의 5년 만에 지금 3억이 올랐습니다. 5년 동안 3억 원 저축할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러면은 그분들은 성공하신 거고요. 그만큼 저축 못했으면은 정말 지금 계속 입지들을 조금 하향 입지로 전세든 매매든 옮겨 타시고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기다리면 계속 올라가는데 아파트 호가가 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매경에서는 분석을 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양도세 비과세를 12억 상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애매한 분석인 것이죠. 왜? 이게 결정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호가가 뛸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들인데 왜냐면은 지금 이게요. 확정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쵸? 그래서 기다렸다 파느냐. 제 생각에는 이게 6월 1일 이후에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지 몰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 이후에 파는 사람들은 어차피 잘 안 팔 생각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양도세 비과세 요인이 생기면은 그 해당되는 주택 가격 내에서는 갑자기 팔게 될까요? 그건 이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기다릴 수요인지 팔 수요인지는 조금 봐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원래 9억이든 12억이든 상관없이 팔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은 매물이 잠기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고요. 실제 판다고 하면은 상향이 될 수 없겠죠. 예. 왜? 그냥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1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해석은 좀 이게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좀 기다렸다 팔자라는 이렇게 분석하게 되면 이건 빠질 하향에 대한 조정에 대한 사인이고요.
나는 팔지 않겠어 라고 하면은 예, 그것들은 오히려 상승에 대한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렸다 팔자가 아니라 어차피 이제 9억에서 12억 사이 구간이기 때문에 난 팔 필요가 없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분석이겠죠. 네, 말이 좀 어렵나요? 한번 이해가 안 가시면 한 번만 다시 한번 앞으로 되돌리기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내달부터 실수요자 대출 완화가 된다. 이거는 제가 레오님 모시고 한번 방송했었고, 레오님 특강에서도 설명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레오님 무료 팟빵 올라와 있고요. 아마 그리고 유튜브도 올라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달부터 실수요자 대출을 완화해서 6억에서 9억대 매수가 늘고 있다. 실질적으로 아까 수도권 평균이 7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서울은 지금 중위가격이 11억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서울에서도 하위권 지역들, 경기도에서도 평균 정도 되는 지역들이 지금 오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매주 시황 브리핑 해드리는 거 있죠? 일요일마다, 토요일마다 그거 계속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야지 이 지역들이 지금 어느 구간대 지역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보셔야 되고요.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유튜브 골드 회원이든 스마트 튜브 멤버십이든 꼭 반복해서 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 아파트 호가가 뛸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 중에 세 번째 이유. 급매 없고 실거주 매물 부족. 이것이 가장 아마 중요한 팩트, 이유가 될 것이다.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들도 아니고, 예, 무주택자들도 아니고 실수요자들. 당장 집을 구해야 되고 이사를 가야 되는 실수요자들만 지금 한숨을 푹 내쉬고 있다.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2021년 하반기, 2021년도는 아마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뭐 폭등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계속 신고가는 갱신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네. 서울시에서 재건축을 앞당긴다라고 합니다. 공공기획 도입해서 기간을 단축하는데요. 재건축 조합 모처럼 기지개를 펴고 있고 압구정 4구역 등 강남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고요. 초기부터 서울시가 참여해서 흑석 11구역 같은 경우는 기간 절반 단축 성과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간 재건축에 도입하는 공공기획입니다. 그래서 개요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시에서 사업계획 수립 관여하겠다는 얘기고요. 예상효과는 시에서 도로 단지 배치, 임대 계획 등에 대해 관여한다는 얘기고요. 도계위 심의 기간을 단축해주겠다고 하는 것들이고요. 영향 예상 단지는 강남 음마, 압구정 현대, 잠실제공 5단지 등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정확히 저도 이게 공공이 그냥 해주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여기서 뭐 사업성이 좁아졌을 경우에 이익을 더 갖고 가겠다는 얘기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민간 재건축을 도와주겠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주장했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제 뉴스 브리핑을 듣고 있다는 말씀이겠죠. 예, 듣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실적으로 제가 자문을 해드리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조금 진짜 시장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압구정 음마래네요.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뭐 지금 이제 조합까지는 가 있고요. 어차피 지금 여기도 그 토지거래 허가기 그래서 거래는 잘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속도를 좀 내려고 하겠죠. 뭐 그런 부분들일 텐데 속도를 좀 넣어주겠다고 하는 것들이고요. 강남 음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슈가 하나 더 생겼잖아요. GTX-C가 현대건설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 GTX-C에 대한 시공사가 근데 그 설계 내용을 봤더니 음마 아파트를 가로지르는 거예요, 밑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음마 아파트에서 굉장히 프레임카트 붙여놓고 반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음마 아파트 조합원들이 아니시고 뭐 조합은 아니죠. 지금 추진이 단계시죠. 예. 아무튼 이 재건축을 추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단지 주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반대할 만해요. 반대할 만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게 좀 진동 문제도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땅을 파야 되잖아요.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엄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하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땅을 파야 되는데, 땅을 파다 보면은, 이거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지난번에 그 롯데 월드타워 공사할 때 송파구하고 강남구 그 가까이서 싱크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롯데 월드타워 때문에 생긴 싱크홀이 아니라 그때 뭐 9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사가 맞물려 갖고 싱크홀이 생겼던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본능적으로 당연한 우려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음악 아파트 분들이 우려하는 것도 많고, 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밑을 지나가지 않게 하는 것들도, 고려해 보는 것들도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치동이라든지, 뭐 그 일대 있죠. 개포동이라든지,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서 그 밑을 피해서 갈 수가 있나라고 하는 것들이죠. 어,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와 이 단지 입주민들과의 협조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좀 불이익이 생길 것 같으면은 뭔가 주고 받아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사전에 조율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리고 그냥 수용해라. 너희들은 참아야 된다. 뭐, 뭐 수인해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진행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좀 어떻게 보면은 피해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리스크가 우려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아니면 그런 것들 때문에 감안해서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도 한번 예,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마아파트는 빨리 재건축을 했었던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뭐 이런 뭐 자문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이제 조합원 분들이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하시면 저는 그 얘기를 해요.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최근에 리모델링으로 할 것이냐, 그냥 재건축을 할 것이냐. 리모델링 가능하면 리모델링 가는 거예요. 재건축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연한이 된 데는 리모델링을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이제 안전진단 통과하고. 그러니까 목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고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미 안전진단을 다 통과할 거나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죠. 대치동 거기도 리모델링 할 필요 없죠. 이미 다 재건축 연한이 됐으니까.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은 단지들 같은 경우는요. 저는 리모델링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상품이 개판이죠. 그러니까 재건축하는 것들에 비해서는 사업성도 낮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러분들 조금 편하게 사는 것들이 우선시 여겨지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진행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강남음악도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빨리 진행을 했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다음 뉴스 읽겠습니다. 네. 전국 아파트가 평균이 5억 넘었다. 아까 그 얘기고요. 서울 중대형은 15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중대형이 15억이 안 되면은 싼 거죠. 예, 싼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도 싼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저께 이제 그 꼬북칩이라고 과자 먹다가 이제 거기 보니까 오리온이고 오리온 공장이 이제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거 보고 그냥 청주시에 대한 칼럼들을 잠깐 썼는데 제 블로그 가시면 권총춘 님이 이제 청주시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 권청춘 님이 썼던 과거에 한 2년 됐나? 1년 정도 됐나요? 아무튼 그 오래된 칼럼이 있는데 지금 읽어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단 공유를 해드렸어요. 사진 자료들이랑 다 공유했으니까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 가서 보시면 풀로 보실 수 있고요. 제 블로그 가셔도 일부 사진 캡처해놨으니까 보셔도 되는데 어떤 것들이냐면요. 거기가 청주가 2019년도만 하더라도 예, 평당 2천 넘는 게 없었습니다. 그쵸. 다 1,000만 원대였었는데 지금은 거기도 2천이 넘죠. 2천이 넘었는데 다른 광역시들은 지금 3천이 넘고 4천이 넘는 게 나오다 보니까 2천 넘었을 때도 대단해 보였는데 이제 3천, 4천이 안 되면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이제 권청주 님이 그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해놨더라고요. 왜 대전도 넘었고 세종시도 넘었는데 왜 청주시는 안 오르냐? 뭐 그런 것들 이유들 다 이유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창원도 마찬가지고 울산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평당 2천 넘기까지 꽤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의창구에 용지도 용지 아이파크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울산 같은 경우 남구에 있는 뭐 거기도 아이파크죠. 예, 울산동 신정동 그 옥동에 있는 아이파크. 문수로 아이파크 2차 이런 것들 거기도 2천 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거든요. 2천 넘어가니까 금방 3천까지 가잖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요 지역마다 그 올라가기까지 그 지역에서
한계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그 시기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무르익지 않으면은 그 가격대를 넘어가기 어려운데, 그 가격대를 넘고 나서는 이것들이 적정 가격 이런 게 아니에요. 원가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주식이랑 다른 게, 주식은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적정 가격을 찾아요. 매출이 얼마고, 뭐 PER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이 부동산은 다른 게, 이게 그냥 그 지역에 지금 한계 가격이 있을 뿐이지, 한계 가격이 넘고 나서는 이게 원가가 어디 있어요. 그냥 수요 대비 공급이 많으면은 떨어지는 거고 수요 대비 공급이 적으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가 그냥 가격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 중대학원 15억이 지금 중간 가격이라는 얘기고요. 지방 광역시들이나 그런 뭐 대도시급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당 3천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억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울은 한 15억이 된 것 같고, 이제 지방은 이제 7억에서 한 10억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 풀린다. 요 노동강 6억대 매물 품기. 그러니까 그 전까지 대출이 안 나오다가 이제 9억대까지 조금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6억대 매물들이 갑자기 거래가 막 된 것들이죠. 실질적으로 이 얘기는 제가 몇 달 전부터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데 의사결정들을 빨리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거나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이슈 모든 것 수강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제 특강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신 분들은 의사결정하실 때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냥 명쾌한 것들이거든요. 지금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도세가 만약에 12억까지 올라간다. 근데 이게 좀 맹점이 뭐냐면은 상위 2%가 지금 얼마인지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한 12억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들이 있지. 그것도 참 좋은 법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 게 적어도 내가 세금을 얼마 낼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세금은 이게 지금 세금 그 제도를 만드는 사람 마음이어서 만드는 사람도 얼마 낼지 모르고 그러니까 늘 세금을 많이 걷잖아요. 훨씬 더 기대보다 예상보다. 그게 이분들이 그냥 막 때려 부니까 그래요. 아무튼 지금 그렇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종부세 기준이 9억인데 12억까지 오르기 때문에 또 이제 보세요. 노도강이 지금 6억에서 9억대 구간이 많이 오르게 됐죠. 그럼 이제 요게 오르게 되면은 9억에서 12억 이게 이제 공시 가격대로라니까 아마 15억대까지 되는 아파트들, 그러니까 12억에서 15억대 아파트들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공시 가격이 좀 낮게 책정된 때는 18억까지도, 그러니까 20억대까지도 많이 올라갈 가능성들이 보이는 것들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계약으로 매물부터 잡자라고 하는데 여기는 또 지역 호재가 또 있어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중계 그린 아파트는 49평, 이건 초소형이네요. 6억 5천이고요. 그리고 광명은 서울이랑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남, 과천, 성남, 광명은 그냥 서울이에요. 예, 그런 지역까지 사자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듯 합니다. 네. 하안주공도, 야, 이거 이제 90년대 초반 아파트인데, 여기도 이제 리모델링, 재건축은 아직 안 됐고, 예, 8억, 9억까지 키 맞추기. 이거 2억 했었는데, 한 4배가 올랐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예, 그때 그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2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7, 8억이 됐다.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서 오피스텔 전용 8호 초과가 없는 이유는 전용 84까지만 난방 허용됩니다. 예전에는 아예 난방이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그 송도에 프라운가요? 그때 호롱에서 지은 오피스텔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을 텐데 그 인기가 분양만 인기가 많았었고 그다음부터 가격이 푹 빠졌었거든요. 그때는 바닥 난방이 안 돼갖고 그 이후에 바닥 난방법이 풀려갖고 전용 84까지는 바닥 난방이 되는 걸로 바뀐 다음에 더 프라우만 바닥 난방이 안 되고 주변에 그 이후에 분양 아파트는 바닥 난방이 돼서 이쪽은 오르는데 더 프라우는 안 오르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지금도 전용 84까지만 난방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형 같은 경우는 이게 이게 좀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전용이 85까지만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전용 뭐 102까지 규제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정부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고민을 해야 되나요? 이게요. 아파트를 못 사게 하니까 이게 아파텔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품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텔은 없어요. 원래 오피스텔인 거죠. 오피스텔은 뭐예요? 오피스 플러스 호텔이잖아요. 원래 목적이 오피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피스텔을 누가 주거로 쓰라고 만들었어요. 원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넌센스한 겁니다.
차라리 그냥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게 하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을 질 위치면은 차라리 뭐 타워 팰리스라든지 이렇게 주상복합으로 만들어서 아파트를 짓게 해주는 게 맞는 것들이지 아파트를 못 짓게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짓게 하는 거 이거 정말 뜬금없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법 제도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바닥 난방이 안 돼서 오피스텔을 이게 난방을 풀어주라고 하는 것들이 참 그러니까 저는 오피스텔이든 오피스든 난방에 대해서는 규제가 있는 것도 참 신기하고요. 그냥 차라리 이럴 거면은 그냥 아파트를 짓게 하는 게 맞지 왜 오피스텔만 짓게 하는지 상업 지역이니까 오피스텔만 짓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규제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규제의 규제가 엎어지다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자꾸 제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플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3기 신도시엔 모듈러 주택을 검토하고 있다. 읽어보시고요. 다음 뉴스고요. 억딘 집값 서울 아파트 절반이 10억 넘었다라고 합니다. 정책 실패 여파로 GTX 등 호재가 있는데 평균 매매 가격도 끌어올려서 강북 처음으로 9억 원 터치하고 있다고 하고요. 하반기 강보학 전망에도 가격 급등 피로감에 미분양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매수엔 신중해야 지적 나오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네. 서울에 미분양이 있나요? 없죠. 네. 세종시에도 없죠. 지방의 몇몇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방의 몇몇 지역들은요, 가격이 비싸요. 네, 미분양 많은 지역들. 가격이 비싸지 않은 지역들은 미분양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되게 좀 넌센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 지금 거래들이 좀 이상해요. 수요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미분양이 날 만한 아파트인데 워낙 가격이 싸다 보니까 미분양이 안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마 요거는 조금 공급 문제가 해소가 되게 되면은 분명히 이거는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단지들도 지금 완판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철저하게 좀 매수에 신중하자 지적 나온 거 이건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건 좋은 기사일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뉴스. 네, 재건축 대신해서 리모델링으로 대여급으로 안전진단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리모델링 좀 빨리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01년, 97년, 99년, 94년, 96년, 2000년도 공통점은 재건축 연한은 아직 안 됐죠.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도 안전진단 받아야 돼요. 근데 좀 다르죠.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받을 때요.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 B 같은 경우는 수직 증축도 할 수 있는 거고 C 나오면은 수직 증축은 안 되고 수평 증축만 가능하죠. 그다음에 D, F는 안전진단 나왔을 때 재건축만 가능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건 튼튼해야지 안전진단 통과한 것이다. 재건축과 거꾸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재건축은 D, E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D가 나오면은 한번 정밀 안전진단 또 받는 거고 E가 나오면은 통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들이죠. 지금 안전진단은 지금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성동구에 있는 금호 벽산, 가락 쌍용 1차, 송파구에 있는 거죠. 그리고 마포에 있는 밤섬 현대. 야, 이거 좋은 아파트인데. 아무튼 이거 지금 1차 안전진단 용역 발주하는 상태고요. 지금 강동구에 있는 길동 우성 2차, 그 다음에 강동구에 있는 고독 안암, 그 다음에 양천구에 있는 목동 2차 우성은요, 지금 1차 안전진단 진행 중입니다. 네. 길동 우성 2차하고 고독 안암은요, 제가 멤버십 초기에 강동구 편 찍었던 적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그때 이거 설명해놨어요. 그래서 2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도 이미 이거 리모델링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죠. 그때만 들어가셨어도 쌌을 때예요. 지금 이제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 하면 좀 많이 올랐겠죠. 그래도 저는 지금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뉴스고요. 몸값 치솟는 똘똘한 한 채 대장주 13개월째 올랐다라고 합니다. KB 선도 50지수 이게 뭐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있는 모든 세대수의 가격 총액을 합쳤을 때 가격이 제일 높은 것들. 그러니까 이게 주식으로 따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상장 주식 그 총 거래량이 아니라 상장된 그 주식 가격으로 했을 때 총량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50개 단지를 선정하는데 이게 무조건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 이제 서울 수도권의 일부하고 지방도 일부 금액이 안 돼도 넣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대부분 대단지다. 각 지역의 랜드마크 단지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단지 가격 오름폭이 좀 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실중앙 5단지 82제곱미터가 전용이겠죠. 5억이 올랐대요. 5억이. 예, 작년보다. 작년 1년 전보다 5억이 올랐다고 합니다. 수도권도 8개월 새 평균 1억 정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도 아파트 50에 대해서는요.
제가 작년 초에 멤버십 특강 해드렸었는데, 이거는 제가 이번에 멤버십 특강에서 한번 이제 선도 아파트가 뭔지 한번 다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끝나지 않은 전세난. 이거 전세난이 끝날 수가 없고 좀 더 악화가 될 예정이죠. 내년까지는. 하반기 13만 가구 입주에도 전세 구하기 당분간 힘들다. 13만 하니까 많아 보이죠. 이거 전국이에요, 전국. 예, 전국에 통상적으로 많을 땐 40만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6개월 동안에 20만 정도는 돼야지 많다고 하는데 13만이잖아요. 많은 거 아니죠. 더군다나 서울은 없죠. 많이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세 수급 지수가 3개월 만에 최고고요. 청약 대기 수요랑 실거주 규제, 그리고 매물 감소, 가격 상승 부채질. 이거 제가 썼던 칼럼 그대로 그냥 옮긴 것 같네요. 예, 임대차 수급 불균형 해소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얘기입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제 전국적으로는 하반기가 많은데 수도권은 줍니다. 네. 다음 뉴스, 서울 중대형 아파트 추첨 물량 단비 온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지목해 볼 만하죠. 왜냐면 가점 때문에 청약 못 넣으셨던 분들은 그래도 확률이 생겼잖아요. 확률이 빵에서 그럼 확률이 생긴 거기 때문에 한번 청약 넣어보실 만하다. 그러니까 중대형, 그러니까 대형이 있다는 얘기죠. 한번 보겠습니다. 고독 강일지구 3지구에 있는 10블럭입니다. 2편에서 강일 어반 브릿지. 이거는 박유림 팀장님도 한번 출연한 적이 있고 저도 출연한 적이 있어요. 전용으로 84101. 예. 2편상이기 때문에 DLENC. 아, 이름 진짜 안 붙는다. 예, 대림 사람 참 좋았는데. 아무튼 DLENC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대문구 2문 1구역인데 레미안. 이거 굉장히 큰 단지였죠. 2문 1구역 레미안입니다. 여기도 99가 있기 때문에 일부 청약 추첨제가 있고요. 2904세대입니다. 굉장히 큰 단지죠. 예, 좋은 단지입니다. 네, 중랑구 중하 1구역, 중하 뉴타운이죠. 재개발인데 여기도 100제곱미터가 있기 때문에 SK 에코플랜트랑 롯데건설이 시공하고요. 1000세대 넘는 대단지입니다. 또 서대문구 염천구역인데 염천의 반도 유보라 여기도 143. 여기 대형이 있네요. 뭐 여기는 주상복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이니까 해서 좀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동구 둔천동에 둔천 올림픽파크 에브뉴폴에 둔천주공이 아파트죠. 한 2032세대인데 현대, 현산, 대우건설, 대우랑 롯데가 하는데 이건 오래 할지 할지 모른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중대형 아파트 추천 물량 나오니까 체크하셨다가 제가 청약 뉴스를 월요일마다 말씀드리죠. 놓치지 마시고 무조건 청약 넣으시기 바랍니다. 비싼데요? 넣으시기 바랍니다. 가점 낮은데요? 넣으시기 바랍니다. 추첨이라니까요. 밑저의 본전 아닙니까? 밑저의 본전은요, 무조건 하시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2021년 6월 29일 화요일자 뉴스 브리핑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8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 무조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